매일 밤 8시간을 푹 자고 하루 30분씩 꼬박꼬박 걷고. 네, 아주 모범적인 건강 습관이죠. 맞아요. 거기다 예방 차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철저히 챙겨 먹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눈을 뜨면 배터리가 한 1% 남은 것처럼 온몸이 막 천근만근인 분들 계시죠? 꽤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활력이 넘쳐야 할 건강 공식인데 당신의 일상에서는 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네, 오늘도 당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요, 이 모순적인 피로의 실체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한 장의 성적표입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의 데이터죠? 맞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치의 자율신경계 정밀진단, 그리고 기능의학적 통합치유 보고서인데요. 사실 이 자료는 단순히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나열한 일반적인 건강검진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의 뇌와 심장이 신경계를 통해서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이른바 뇌, 심장 축, 브레인 헐트 엑시스의 건전성을 추적한 아주 정밀한 기록이거든요. 뇌랑 심장이 대화하는 걸 추적했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오늘 분석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피로의 근원을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뜯어보는 데 있습니다. 네,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피로가 안 풀려서 답답하셨던 분들, 오늘 이 분석이 당신의 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완벽한 아하 모먼트가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환자의 현재 상태부터 한번 브리핑해보죠. 이 환자 본인은 최근 2년간 컨디션이 비슷하다, 즉 나빠지지 않았다고 느끼고 계세요.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데 2026년 최신 지침이 적용된 심박변이도, 즉 HRV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예비력 괴자 혹은 그 스트레스 그릇이라고 부를 수 있는 SDNN 수치가 있잖아요. 네, 정상 대 정상 간격의 표준 편차를 말하죠. 맞아요. 근데 이게 2023년에 28ms였는데 2025년에는 18.4로 완전히 곤두박질렀어요. 한국인 정상 하한선이 20인데 그걸 뚫고 내려간 거거든요. 심각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단순히 70대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화 때문에 이런 건가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보통 70대니까 수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무래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70대 남성의 평균 SDN에는 대략 35 내외입니다. 35요? 그럼 18.4는 너무 낮은 거네요? 그렇죠. 이 환자의 18.4라는 수치는 단순한 노화로 인한 감소폭을 아득히 넘어선 결과인 거죠. 데이터는 이 상태가 70% 이상 기능적 만성피로 및 부신고갈 때문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신고갈이요? 네, 번아웃의 가장 심각한 단계인 제4단계, 에너지 고갈 단계에 완전히 고착화된 겁니다. 와, 부신고갈 4단계면 사실상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몸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 활성도, 즉 RMSSD 수치마저 35에서 11.2로 거의 68%나 급감해버렸거든요. 브레이크가 증발해버렸네요. 네,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 심장의 안정도가 확 떨어지고 내부적으로는 불면증, 불안, 심혈관 사고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인 거죠. 진짜 위험한 즈보 이대로. 그런데 제가 이 진단 결과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보여주는 LF 대 HF 비율이에요. 정상 범위가 보통 0.5에서 2.0 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환자의 수치가 0.83mm 나왔어요. 숫자만 딱 보면 완벽한 정상 범위 아니고 아주 조화로운 상태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건강 데이터를 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교감신경인 LF와 부교감신경인 HF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그 절대 수치 막대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요. 두 시스템 모두 바닥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자체가 엄청 낮다는 거군요. 맞아요. 에너지가 넘쳐서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양쪽 신경계가 모두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그 바닥에서 겨우 비율만 0.8 수준으로 맞춰진 거죠. 의학적으로 이걸 낮은 수준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로우 레벨 밸런스. 그러니까 비행기로 치면 양쪽 날개가 다 부러져서 땅바닥에 완전히 추락해 엎어져 있는데 기체가 우연히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시스템상으로는 균형이 잘 맞는다. 네, 그렇게 착각하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가짜 균형은 일상에서 아주 작은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가벼운 감기나 수면 부족 같은 미세한 돌부리에만 채여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거든요. 아슬아슬하네요, 진짜. 환자가 나 컨디션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건 건강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차단하고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와,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다는 증거가 데이터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신체 압박 지수 말씀이시죠? 네. PSI 수치가 100을 훌쩍 넘어서 130에서 180 사이를 치솟고 있는데 동시에 심장박동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근사 엔트로피, APN 수치는 이상적인 범위인 1.0에서 1.2를 한참 밑도는 0.994를 기록했어요.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기능의학 지침을 보면 심장이 너무 규칙적으로 뛰어서 문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던데 직관적으로는 심장이 메트로놈처럼 딱딱 일정하게 뛰면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 그 반대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건강한 심장은 기계처럼 단조롭게 뛰지 않거든요. 아, 변주가 있나요? 네, 외부의 미세한 온도 변화나 감정의 흔들림, 숨소리의 변화 같은 수많은 자극에 맞춰서 아주 복잡하고 유연하게 리듬을 변주합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신체적 압박감 속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면 심장은 환경에 대응할 그 유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멈추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고 뻣뻣한 패턴으로만 뛰는 겁니다. 엔트로피 수치의 하락은 심장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그 퇴화의 생물학적 증거죠. 와, 에너지가 없어서 완전히 굳어버린 생존 모드라는 거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환자분 밤 9시 반에 칼같이 주무시고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겉보기엔 완벽하죠. 그런데 왜 에너지가 바닥을 치고 회복이 안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이 보고서에 등장합니다. 바로 영양소 도둑, 드럭 머거스라는 개념이죠. 네,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오랜 기간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떤 약들을 드시고 계셨죠? 이 환자는 당뇨 전 단계와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서 메포민과 리비아, 즉 스타틴 계열 같은 약들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둘 다 엄청 흔하게 드시는 약이잖아요. 현대의학에서 질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표준 치료제들이죠. 하지만 생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약들이 오히려 환자의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훔쳐가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약이 도리어 피로를 만든다. 이 메커니즘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 전 단계 약인 메포민을 장기 복용하면요. 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가 방해를 받습니다. 아, 비타민 B12요. 그거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원료잖아요. 정확합니다. 발전소의 연료 공급이 끊기니까 피로가 쌓이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게다가 뇌세포 산화 스트레스도 방어를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도 인지장애나 치매 위험까지 가중시키게 되는 거죠. 와, 고지혈증 약은 어떤가요? 스타틴 계열이요? 스타틴의 부작용 메커니즘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경로를 차단해서 혈관 건강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콜레스테롤 낮추려고 먹는 거니까요. 문제는 인체의 핵심 에너지 조효소인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 만들어지는 경로가 이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 맙소사.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려다가 심장 근육과 전신 근육을 움직이는 그 필수 에너지원인 코큐텐 생성까지 함께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육통이 오는 거군요. 네, 만약 당신이 스타틴을 수년간 복용하면서 원인 모를 만성 근육통이나 무기력을 겪고 있다면 바로 이 세포 발전소에 에너지 고갈이 일어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결국 노쇠열차, 즉 노년층의 치명적인 위협인 근감소증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노쇠 열차에 탑승하게 되는 셈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환자분이 갑상선약인 신지로이드 0.125mg을 고용량으로 복용하고 계세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아주 낮은 HALF 수치, 아까 교감신경 쪽이요. 이게 부신의 DHEA 호르몬이 고갈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랑 갑상선약을 연결해 보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신지로이드가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 엔진의 가속 페달에 벽돌을 올려놓고 미친 듯이 밟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아, 완벽한 비유네요. 그런데 정작 그 가속을 버텨낼 수 있게 코티졸이라 DHEA 같은 연료랑 냉각수를 뿜어줘야 할 부신이라는 연료통은 텅텅 비어 있어서 차가 타버리기 직전이라는 거군요. 네, 방금 그 비유 들으면서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이해예요. 아, 감사합니다. 연료통과 냉각수가 말라버린 상태에서 가속 페달만 꾹 밟고 있으니 생체 시스템이 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헛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심박수예요. 심박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환자의 평균 심박수가 2023년 분당 77회에서 2025년 82회로 뛰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데 억지로 대사를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심장이 불필요하게 과로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엔진이 과열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논리적 전환을 해볼게요. 약물이 영양소를 고갈시키고 엔진을 과열시키고 있다면 이 환자분의 일상생활 습관은 어떨까? 매일 하시는 30분 걷기 운동, 이건 당연히 좋은 거겠죠.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네, 보통 아무리 피곤해도 걷기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잖아요. 건강한 사람, 즉 자율신경계가 튼튼한 사람에게는 만병통치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나타난 환자의 TP, 즉 토탈 파워 수치를 보셔야 해요. 신체 총체적 면역력이나 총 에너지를 의미하는 수치죠. 네, 이 수치가 정상인은 1000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환자는 고작 234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 배터리가 방전 직전인 상태인 거죠. 배터리가 한 20% 남은 거네요. 네, 부신피로 4단계에 처한 환자에게 30분 걷기는 에너지를 채우는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생존 에너지마저 갉아먹는 치명적인 추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죠. 와, 남은 20% 배터리로 고사양 앱을 억지로 돌리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신체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올지 몰라도 HRV가 경고하는 이런 기능적 붕괴 시나리오는 매우 구체적이고 무섭습니다. 어떤 미래의 경고들이 숨어 있나요? 우선 B12 고갈로 인해서 경도 인지장애를 거쳐 치매로 악화될 수 있고요. 코큐텐 부족은 근감소증을 유발해서 낙상 위험을 확 높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노쇠열차군요. 네, 그리고 텅 빈 부신 상태에서 지속되는 신지로이드 과부하는 70대 이후 발병률이 급증하는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심장에도 직격탄이네요. 게다가 부교감진경이 바닥을 치면서 미주신경의 항염증 반사 기능이 완전히 고장났기 때문에 염증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와, 당신도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운동이나 건강 습관을 억지로 따라하다가 오히려 무너져가는 내 몸을 더 망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진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형 자율신경계와 부신 피로 4단계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소위 말해 이 버티기 모드를 끝낼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네, 다행히 보고서는 기능의학에 기반한 아주 체계적인 12주 회복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12주 로드맵이요? 1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즉 1주에서 4주차까지의 최우선 목표는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줄이고 과부하를 멈춘 뒤에 고갈된 영양을 꽉 채워놨는 데 집중해야 하죠. 영양을 어떻게 채우나요? 활성형 비타민 B12인 메칠포발라민, 그리고 흡수율이 높은 유비퀴놀 형태의 코큐텐, 부신피로 회복에 필수적인 비타민 B5를 보충해서 그 텅 빈 세포 발전소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아, 약 때문에 도둑 맞은 걸 채워주는 거군요. 그렇죠. 동시에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신지로이드 용량도 현재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가속 페달 압박을 줄여야 하니까요. 로드맵 보니까 척추 정렬을 위한 도수 치료도 있고 암막 커튼이랑 트립토판을 이용한 수면 개선도 실시하던데 뼈 맞추는 도수 치료가 자율신경계랑 무슨 상관인지 좀 궁금했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여기서 도수 치료는 단순히 자세 교정용이 아닙니다. 우리 교감신경절이 척추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거든요. 아, 신경이 거기로 지나가는군요. 네. 극심한 스트레스로 근육이 경직되면 이 자율신경절이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신경신호 전달에 교란이 생깁니다. 이걸 기계적으로 풀어줘서 뇌와 장기의 소통 통로, 즉 자율신경절 압박을 해소해주는 과정인 거죠. 와, 1차적으로 그렇게 급한 불을 끄고 연료를 채우면 5주에서 8주차, 즉 2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단계부터는 뇌와 부신의 고장난 통신망인 HPA축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때 홍경천이나 아슈와간다 같은 아답토젠 허브가 투여되죠.
아답토젠이요?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는 거 맞죠? 맞습니다. 고농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쏴주는 마이어스 칵테일 수액 요법도 쓰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처방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뭔가요? 환자가 매일 의무적으로 하던 30분 걷기를 과감하게 15분으로 반토막 냅니다. 오, 운동을 줄이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4초 들이마시고 2초 참고 4초 내쉬는 4-2-4 복식 호흡과 명상으로 대체하도록 하죠.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게 몸에 그렇게 즉각적인 영향을 주나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길이를 길게 가져가는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의 핵심인 미주신경을 물리적으로 자극하거든요. 아, 단순히 마음 편하게 먹어라 이런 심리적인 조언이 아니었군요. 네, 폭주하는 교감신경에 강제로 브레이크를 걸고 쉴 줄 모르는 몸에 강제 휴식 모드를 켜는 생물학적 수동조작 스위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처방은 무언가를 더 운동하고 더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줄이고 호흡을 통해 신경계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네요. 이거 정말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렇게 8주간 엔진을 수리하고 브레이크 성능을 되살리면 9주에서 12주차인 3단계에 돌입합니다. 3단계의 목표는 뭔가요?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서 자신의 HR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요. 고립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연결을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 사회적 연결이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요? 네, 고립감은 뇌에서 끊임없이 위협 신호로 인식돼서 교감신경을 자극하거든요. 최종 목표는 무너졌던 에너지 계좌, 즉 SDNN 수치를 25 이상으로 회복시키고 바닥을 치던 교감신경 활성도, LF를 1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와, 오늘 심층 분석 진짜 압도적인 통찰이었습니다. 피로는 단순히 잠을 덜 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약, 나의 대사 상태, 그리고 내 몸의 에너지 계좌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물이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됐네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언급했던 그 수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바로 LF 대 HF 비율 0.831이라는 수치 말이죠. 아, 그 가짜 균형 수치요? 네, 수치상으로는 0.5에서 2.0이라는 정상 범위 안에 있어서 완벽한 균형처로 보이지만 사실 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바닥을 친 상태에서 겨우 맞춰진 낮은 수준의 균형, 로우 레벨 밸런스라는 점, 이게 오늘 분석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8시간 수면, 30분 걷기, 꼬박꼬박 챙겨 먹는 약까지 완벽해 보이는 건강 공식 속에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평온함이나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감각, 그게 진짜일까요? 혹시 그것도 당신의 열정과 휴식 능력이 모두 바닥난 상태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짜 균형은 아닐까요? 오늘 당신의 진짜 에너지 배터리 잔량은 과연 몇 %인지 한번 스스로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에 귀 기울이실 때입니다. 네,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의 더 딥다이브는 여기서 우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